뭐 시간 팽창도 언급을 했고 또 공간의 길이의 수축이라든지 아니면 등가 원리, 심지어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그 개개의 지식들은 아주 그냥 많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조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식은 그 2011년도에 이갈 갈릴리 교수가 제안한 하나의 도식인데요. 지식의 세 종류를 좀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핵에 해당하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 지식보다 상위에 있는 원리라든지 아니면 그 무엇보다 핵심 개념 같은 거에 해당이 됩니다. 핵심 개념 또는 어떤 프린시플 같은 게 되고요. 어떤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심 개념들이 뉴클레우스의 자리를 잡고 그것으로부터 유도되는 지식, 그래서 그건 이제 바디 날리지라고 할 텐데요. 개별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그 문제 풀이라든지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뭐 빗면이 있고 문제를 풀어서 가속도가 얼마고 하는 그런 개별적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한 현상들,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든지 또는 어떤 실험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될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바디날리지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주변부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페리페리라고 하는데 주변부. 이것은 뉴클레우스의 개념하고는 모순되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양립 가능하지 않은 어떤 개념들 또는 아직까지 미해결 문제라든지요. 이를테면 뉴턴 역학 체계라고 하면 거기서 수성의 세차 운동의 그 43초는 미해결 문제인 거죠. 그런 주변부 지식들, 그러니까 바디날리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우스를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들이 파생이 되어서 바디날리지를 이루고요. 나머지는 페리페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그젬플로 제가 뉴턴 역학을 한번 그려보면 클래시컬 미케닉스라는 뉴클레우스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나름대로 정말 저런 구도를 쓰는 게 좀 합당할까 같이 고민을 해주시길 원하는데요. 제가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뉴클레우스의 그 개념들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갈릴리안 인베리언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투선대론을 할 때 뉴턴 역학을 다시 리뷰했었잖아요. 거기서 갈릴리안 불변이라고 하는 개념이 핵심적으로 등장을 했고 그걸 구체적으로는 두 개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갈릴리안 상대성 원리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것은 한 좌표계에서 역학 법칙이 참이라면 그 상대 속도 V인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도 법칙은 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릴리안 변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변환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지식이 이 갈릴리안 인베리언스를 요구를 하니까 뉴턴 법칙 같은 게 성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F는 MA 또는 F는 DPDT. 그리고 이건 지금 입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질량 M인 입자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전역학에서 다루니까 중력을 기술하는 방정식인 포아송 방정식, 방금 계속 이야기했던 이런 이제 물리법칙이 바디날리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물리법칙이 주어지고 나면 아주 그냥 더 구체적 현상들, 역학 문제들 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또한 이 뉴턴 역학 체계의 바디 날리지는 관성력 같은 개념도 포함을 합니다. 관성력이요. 가짜 힘으로서의 관성력.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가 가속이 되는 좌표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뉴턴 법칙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반드시 가짜 힘을 도입해야지만 이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테르 같은 것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에테르를 다룰 이유는 별로 없지만 이 개념 체계 안에서 만약에 어떤 파동 현상이 나왔다 하면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속도 더하고 빼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테르라고 하는 것도 요거의 마디널리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페리페리는 뭐냐? 이 체계 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뮤온 같은 거, 시간 팽창, 우리가 이제 상대론에서 먼저 배워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뮤온의 왜 그것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거 뉴턴 역학 체계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좀 전에 소개한 수성의 세차 운동, 그건 또 이미 역사적으로도 이거는 페리페리였죠. 수성의 세차 운동은 저 체계 안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구분한 거에 하나의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설명을 한 건데요.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한 것은 일단은 컨시스턴시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이 체계 안에 사실 전자기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뭔가 전자기하고 함께 뭔가를 고민해서 나온 새로운 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뉴클레우스인데 스페셜 렐러티비티라는 뉴클레우스에는 기본적으로 전자기와 함께 생각하는, 제가 전자기는 그냥 플러스 EM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뉴클레우스가 필요한데 절대 시공간의 개념이 포기가 되고 새로운 시공간, 즉 4차원 시공간의 개념으로 대치가 되고요. 갈릴리안 인베리언스 대신에 로렌츠 인베리언스를 가지고 대치를 합니다. 그러나 잘 보면 그때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갈릴리안 상대성 원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러나 갈릴리안 상대성 원리 프라임이라고 쓰는 게 좋은 게 그 전에 상대성 원리는 이 좌표계와 상관없이, 즉 여기는 이미 어떤 관성 좌표계 개념이 들어 있었는데 속도 v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도 역학 법칙은 동일하다였다면 여기서의 갈릴리안 상대성 원리는 역학 법칙뿐만 아니라 전자기 법칙도 동일하다, 즉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로 약간 느낌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제 스테이트만큼 거의 똑같고 갈릴리안 변환 대신에 로렌츠 변환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학의 이 사실은 갈릴리안 상대성 원리 안에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따로 떼어내, 이제 보통 책에서 따로 떼어내니까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 것도 핵심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좀 이제 이걸 요 안으로 넣을 것이냐에 좀 고민이 돼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이게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새로운 뉴클레우스고, 새로운 뉴클레우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전의 뉴클레우스는 제치했던, 제가 이제 점선으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점선으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뉴클레우스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범례를 점선, 또 에텔 같은 것들은 저 체계 안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어지는 것들로, 새로운 뉴클레우스에 의해서 배제된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디널리지는 어떻게 되는가? 가만 보면 여기서 바뀐 거는 뉴턴 법칙 같은 거는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뉴턴 법칙은 여전히 F는 dPdt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운동량의 정의식만 바뀝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연습 문제, 제가 그거를 좀 소개를 안 해드린 게 아쉬운데 연습 문제에 나와 있지만 감마 팩터를 사용을 하면 감마의 상승 MA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식이 나와서 F는 MA도 바뀌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 F는 MA가 바뀐 거는 없고 운동량의 정의식이 바뀌고 타임 다일레이션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가 등장하니까요. 그 길이 팽창 효과 때문에 그냥 저런 식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길이 수축, 그다음에 시간 팽창.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디날리지의 사용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바디날리지는 이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 같은 것들이 이 특별한 리밋으로 보내면 전부 고전역학에서 했던 1보다 굉장히 작은 리밋 이런 걸로 다 이제 환원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날리지 쪽에서는 제가 집합관계를 이렇게 안쪽에 넣으면 특정한 리밋 케이스로 바디에만 해당이 됩니다. 뉴클레우스는 그런 식으로 그리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뉴턴 법칙도 사실은 뭐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감마 팩터라는 의미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작으면 감마가 1이 되니까 우리가 알던 걸로 전부 환원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페셜 렐러티비티로 이렇게 가는 과정은 소위 키네매틱스만 변화가 된 거지 다이나믹스가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이나믹스가 전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이나믹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약간 불완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론에서 좀 노출을 했어요. 뉴턴 법칙을 생각하면 다이나믹스가 분명히 있는 건데 중력 장을 이 두 개는 아주 패럴렐한 거예요. 평행한, 동등한 장, 이거는 입자, 그다음에 이건 중력 장까지 기술하는 게 뉴턴의 책이니까요. 근데 장에는 다이나믹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 장은 좀 예외적이었어요. 불완전했다고 할까요? 다이나믹스가 없고 오로지 스태틱스죠. 중력장은 스태틱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키네매틱스만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가 스페셜 렐러티비티에 소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상대론으로 어떻게 전이를 하는가 하면 일반 상대론은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코어를, 그러니까 이 뉴클레우스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포함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너럴 렐러티비티는 일단은 새로운 시공간 개념이 또 한 번 변화를 하는데 4차원인데 이번에는 아주 다이나미컬한 오브젝트로 바뀌어요. 시공간의 휨이라고 묘사하는. 여전히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4차원이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스태틱한 멈춰있는 격자 구조라면 이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고요. 로렌츠 인베리언스 대신에 뭔가 또 다른 인베리언스를 요구를 하는데 이때는 그 어떤 좌표계에서도 물리법칙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너럴 코베리언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큰 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걸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특정 변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 좌표계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새로운 물리법칙 그걸 정식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요구해야만 한다는 거죠. 정식화. 그리고 역시 광속불변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같이 써놔도 무방할 텐데요. 이제 바깥에만 써놓으면 여기는 포함 안 되는 것 같이 오해가 되니까 제가 두 번 반복해서 쓰겠습니다. 역시 이 책에 내에서도 C는 그냥 상수고요. 등가 원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력이라는 개념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미컬 이퀘이션, 아까 우리는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봤죠.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이 바뀌어야만 하는데 별표 3개로다가 표현하고 있는데 입자에 대한 이퀘이션은 지오데식 이퀘이션을 바뀌고 입자 장에 대한 이퀘이션은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포화성이라는 것입니다.
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 마디날리지의 수성의 세차 운동도 포함이 되면서 중력 렌즈라든지 빛의 휨이죠. 블랙홀이라든지 중력파를 소개하고 싶었지만 못했으나 심지어 우주론 같은 것도 이제 우주론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마 우주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제 관점은 이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하부 지식으로 먼저 시작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그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여기 그림은 전혀 안 그렸지만 양자장 이론이죠. 입자 물리학의 그 뉴클레우스가 또 있을 텐데요. 양자분으로서 그거의 마디날리지하고 이제 교집합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분야지만 어쨌든 이 일반 상대론 책의 이 마디날리지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반 상대론에서 커버하고 있는 새로운 마디날리지는 이 전체가 될 것이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거기서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제가 돼야 되는 단어입니다. 없어요, 이건. 가짜 진짜의 구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물리 문제들은 전부 다 특정 리미팅 케이스, 중력이 아주 작을 때 리밋 케이스로다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페리페리도 존재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쓰지는 않겠지만 현재 우주론에서 미해결 문제들이 아직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주 상수에 대해서 아주 잘 아직 이해 못한다거나 다크 에너지 같은 거 실체를 아직 모르고요. 심지어 다크 매터 같은 것도 후보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 모른다라고